22년 만에 대폭락이라. 이러다 금융위기.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2년 만에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 5일에 2.120%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저죠. 대폭락이죠. 와, 이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 벤치마크 금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국채를 살 때 뭐 10년물을 사면 손해를 안 본다. 그런 생각에 안전한 채권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가 나쁘니까요. 너도 나도 채권을 사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와, 이게 저는 굉장히 지금 중국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채권을 사자 하면 돈이 이리 몰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중국이 내수가 침체가 되니까 금을 사서 금값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또 채권을 사자 지금 채권을 사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에 2.586%였던 10년물 국채금리가 8월 5일에는 2.120%까지 떨어졌습니다. 채권을 사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을 사자 하면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금리가 떨어집니다. 일반적입니다. 금리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수요가 없을 때 채권을 사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채권은 내가 금리 높여줄게. 내 채권 좀 사줘. 내가 액면가 할인해 줄게. 내 채권 좀 사줘.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넘쳐나면요. 수요가 넘쳐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반대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니 나 금리 많이 못 주는데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나 할인 많이 못 해주는데 예, 채권에 할인 많이 못 해주는데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산다는 그래도 마구마구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침체가 불러온 자금 흐름에 저는 왜곡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중국의 자금이 채권으로 몰리면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표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권으로 계속 몰리면 돈이 말입니다. 금융권에서 채권으로 몰려가게 돼요. 그러면 상업은행들은 안 그래도 위기라고 해서 돈이 쉽지가 않은데 정부가 지급 준비율도 낮춰주고 또 재정 지원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텨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예금자들이 돈을 빼서 그죠? 돈을 빼서 채권을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벤처기업들이 돈을 빼서 다른 은행으로 넣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잖아요.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았는데도 이게 말입니다. 채권의 가격이 워낙 떨어져서 손해보고 팔았고요. 결국은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22년 만에 대폭락 최저치가 되니까 예금 빼서 채권 사자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겁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 중국 정부가 채권을 사들입니다. 채권을 사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2024년 8월 29일 현재예요. 중국 국채 10년물하고 15년물을 4천억 위안이나 사들였습니다. 75조 3,960억 원어치나요. 2022년 12월에도 사들였는데 지금 중국인민은행이 장기국채를 매입하고 있다는데 매입하고 있다. 매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채권 가격을 그래도 올려야 되니까. 채권 가격을 올려야지 채권의 이자 수익률을 금리를 올려야지 덜 사겠다. 은행에서 빼서 채권으로 안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8월 5일에 2.120%였던 10년물 국채금리가 8월 30일에는 2.185%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들이니까. 시장에서 장기채를 사들이니까.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결국 예금은행에서 돈을 빼서 채권을 사는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공포 때문에 인민은행은 채권을 사들여서 국채금리를 올리지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중국은요. 금리를 내려요. 그래서 돈을 풀려고 해요. 여기에다가 중국은요. 지급준비 비율이라고 해서 은행이 갖고 있는 지급준비 비율을 낮췄어요. 그래서 돈을 자꾸 빌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국채를 사들이면 여러분 국채를 사들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국채를 사들이면 그만큼 돈을 푼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국채를 사들이고 현물을 사들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시장에 더 큰 돈을 풀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돈을 더 풀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는 역효과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아, 지금 위험하니까 국채를 사는구나. 그러면 투자자들은 더 많이 국채를 사려고 예금은행에서 돈을 빼내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전망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결국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순환의 경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시장에서는요. 지금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심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성장률을 다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JP모건 체이스도 4.6% 성장률로 낮췄고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UBS도 4.6%까지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노무라 홀딩스는 4.5%까지 낮췄고요. 중국 정부는 5%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투자은행들이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입니다. 중국 경제는 지표가 제대로 발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속내를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 많은 부자들이 지금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금융위기도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부자들은 중국에서는 금알갱이라고 하죠. 금콩이라고 하나요? 금콩이 유행을 해서 금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돈 빼서 금 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죠? 또 하나 지금 돈 빼서 채권을 많이 산다고 이야기하는 게 되잖아요. 돈을 빼서 또 채권을 사고 있다. 중국 부자들. 그러면 돈을 소비해야 되는데 소비하지 않고 금을 사든가 아니면 채권을 사면서 위기에 대응해 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는 그게 결국은 중국 경제를 더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금융위기도 중국발 금융위기도 터질 수 있다는 것.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단서에 불과합니다. 또 이게 바로 금융위기가 펑 하고 터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조짐이 보이는 거죠.
예금을 빼서 채권을 사는 것도 그렇고 예금을 빼서 금을 사는 것도 그렇고 성장률이 돈을 푸는데도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보면 위기라는 게 중국에서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어떤 시기든 중국의 상황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우하향 곡선. 반드시 이거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정환진이가 왜 중국 경제 걱정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액수 중에 뭐 직접 수출하는 것은 20% 가까이 되고요. 홍콩을 우회해서 수출하는 것도 5%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수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금융위기를 겪든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내수 위기를 겪든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제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중국 경제는 우리 경제에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미터입니다.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 소비국 미국, 또 두 번째 소비국 중국, 이 두 나라가 위기를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에게는 치명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경제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 진짜 좋지 않습니다. 국채금리가 22년 만에 최저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이 나쁘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예금 빼서 채권 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대응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 그만큼요. 중국은요. 내수가 완전 무너졌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이 금을 사서 쟁이고요. 채권을 사서 쟁이는 겁니다. 그만큼 내수의 위기 심각하다는 뜻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 내수의 위기가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더 크게는 경제위기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 우리 한번 명심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진짜 나쁩니다. 저는 우리 경제는 지금 내수가 나쁠지언정 수출은 좋거든요. 중국이 나빠지면 앞으로 수출도 안 좋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항상 말입니다.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